안녕하세요. 다 같이 다정다감 다다다의 이정숙입니다. 다정다감 오늘도 다같이 리포터 전아림 리포터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다같이 리포트의 권아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준비해 오신 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구성원이기도 하니까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지금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다문화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네. 그 자녀들이 성장하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리고 임신과 출산, 아이가 자라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성장 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아이들은 일단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필요하긴 교육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들이 달라야 될 텐데, 그럼 그 영유아 단계부터 어떤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문화 가정은 언어 문화 차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 나라 말을 그쵸. 또 배워야 되기도 할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흥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부모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흥시 가족센터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자신의 문화와 다른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저희도 부모 교육이 좀 필요하긴 해요. 네, 저는 너무 공감합니다. 네, 시흥시에 다문화 엄마 학교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들어보셨어요? 네. 네.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벌써 그 해마다 6년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꽤 네. 오래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조사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문화 엄마 학교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한 다문화 가정에서 한국어가 서툴렀던 베트남 출신 어머니가 처음에는 자녀 양육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 학교를 찾았는데요. 나중에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자녀 양육 방법을 배우고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법도 배우면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고 자녀가 학교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 한쪽이 한국어가 좀 서툴 경우에 자녀와의 소통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 발달 지원인데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종종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를 동시에 배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 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맞춤형 언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언어 발달 지원 프로그램은 자녀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부모의 모국어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휘나 구문 발달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이 더 풍부한 언어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네, 그래요. 이 모국어뿐만 아니라 뭐 그 다문화 이 배경이 있는 부모님들의 언어도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지리적으로 여건이 좀 안 좋아서 멀리 있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도움 받는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에게는 직접 가정 방문 서비스도 그래요?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데요. 네, 이 서비스는 생활 습관 지도부터 숙제 지도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시흥시의 한 결혼 이민자 가정에서는 시에서 제공하는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가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하고 가정 내에서는 부모의 모국어인 베트남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 가정은 부모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고요. 또 이를 통해 자녀가 두 언어에 익숙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네, 영어도 중요하지만 영어 외에 제2 외국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인데 두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은 학령기에 접어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학습 지원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흥시에서는 학령기 다문화 아동들이 언어 문제와 문화 차이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 활동비는 교재 구입이나 독서실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죠. 아, 네,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학령기 앞에 영유아기의 아이들의 뭐 언어 발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소년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때이기도 하고 이때의 지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진로와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시흥시에서는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그들이 원하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진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 멘토가 학습과 진로에 대해 도움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업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죠. 네, 멘토와의 관계를 통해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영감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학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정서적인 면에서도 크게 지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테고 또 시청자분들도 전부 직접 겪으신 일이지만 청소년기 하면 사춘기잖아요. 네. 예, 사춘기 정서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때이기도 한데 그런 도움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이죠.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정체성 확립의 어려움을 크게 겪기도 하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족 캠프와 체험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다문화 자녀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래 상담 지도자 양성 과정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또래 간의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또래 상담 지도자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이가 직접 상담자가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 네. 또래 친구들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네, 이런 그리고, 프로그램이 네. 있으니 참 좋네요. 네, 예.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공감대가 형성될 그렇죠.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그래서 한 예로 다문화 청소년 A 양이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하는데요.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지원이 청소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정리해 주시는 걸 듣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들, 이런 사업들이 이제 뭐 한시적으로 잠깐 생겼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되고 널리 잘 알려져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최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여러 지원 사업들이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위한 지역자원 연계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한국어 교육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네, 이 사업은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흥시를 포함한 5개 지역에서 확대 시행되며 많은 성과도 거두었었고요. 그런 프로그램 예산들이 삭감돼서 막 중단되고 하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전문가들은 가족센터의 지원만으로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모두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역사회는 예산 삭감을 대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시흥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는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다른 자원을 활용해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민간 후원과 지역 자원을 활용해 기존 사업을 계속 이어가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다양한 지원 사업이 만들어져서 또 많은 분들이 정책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다 같이 리포트는 시흥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서 우리 권아름 리포터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업과 진로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권아름 리포터 오늘 그럼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 같이 리포트의 권아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2부 코너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같이 다정다감 다다다 1부 코너 다 같이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